안녕하세요, 숨투자입니다. 사람들은 저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요, 댓글을 보더라도 이런 댓글들이 참 많아요. 이제 하락 시작인 것 같은데 이번에 80% 이상 매도했다. 저점을 맞추고 싶은 심리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투자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거 차트를 보면 저점을 확실히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점을 찍고 상승한 이유도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런데 투자는 미래를 생각하는 일이니까 저점을 맞히는 게 불가능합니다. 미래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미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오더라도, 설사 워렌 버핏, 아니 그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몰라. 아무도 몰라. 피터 린치도 이런 말을 했어요. 경제 전망에 14분을 썼다면 12분은 낭비한 것이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틀릴 수 있다, 아니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하락장에서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손실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벌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크게 수익이 줄었든 아니면 수익이 손실로 전환됐든 계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이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한 번의 매수로 승부를 보려고 한다면 저점을 맞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린 분할 매수를 하니까 저점을 맞히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는 더 떨어질 겁니다. 이번에 매수했어. 더 떨어진다고? 그럼 더 사면 되지. 다음번 매수는 훨씬 더 낮을 테니까 평단가는 더 낮아지겠고, 그리고 언젠가는 저점 근처에서도 매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분할 매수도 저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개별 종목이라면 30% 하락했다, 혹은 반토막이 났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싸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하락하고 있다면 하락할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반토막 난 주식이 마이너스 60%가 되고 마이너스 70%가 되는 겁니다. 사실 개별 주식은 그 가치가 0이 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개별 주식은 함부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지수는 달라요. 언제나 그랬듯이 전체 지수는 반드시 회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20-30%의 상승으로 멈추지 않아요. 현재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면, 묵묵히 분할 매수로 대응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 수익을 얻게 될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뭐가 문제였어, 이 솜씨? 투자한 돈이 반토막이 났어. 괜찮으세요? 감당 가능하세요? 만약에 3배의 투자 중이면 반토막으로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물을 계속 탔는데도 마이너스 80%야. 이거 괜찮아요? 투자는 손실을 피할 수 없어요. 손실은 필연적이죠.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손실의 규모는 다릅니다. 손실의 발생 여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손실의 규모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가가 하락할수록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불안해진다? 만약 그렇다면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의 장단점도 모르고 매수를 시작하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해당 상품의 MDD, 과거 최대 하락률조차 모르면서 존버를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멀리 닷컴 버블까지 운운할 필요 없어요. 불과 4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 TQ가 몇 프로까지 하락했는지, 속쓰리 몇 프로까지 하락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아무 대비도 안 해놓고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해당 상품의 장단점을 먼저 이해해야 하죠. 현재 TQ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TQ의 단점이 뭐죠? 경제 위기가 오면 9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에 따라 어떤 대비를 하셨나요? 커버드콜에 투자한다고요? 커버드콜은 장기적으로 주가와 배당이 우하향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겠죠? 결국 원금과 배당금을 합쳐봐야 최초의 투자금 이상을 얻기 힘들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셨나요?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의 단점을 모르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장기 투자도 불가능해집니다. 정말로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덤덤하게 대응하길 원한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길 원한다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인지를 하고 그에 따른 대비도 해야겠죠. 그럼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월급날마다 무지성으로 분할 매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3배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도 계좌는 반토막이 날 수 있어요. 끔찍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를 수습할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반은 모아놨다가 큰 손실이 났을 때, 예컨대 마이너스 20% 혹은 마이너스 40% 이렇게 구간을 정해놓고 한 방에 물을 타셔도 좋습니다. 혹은 1달러 이상의 하락 시에만 물을 탄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20% 하락할 때마다 금액을 늘리면서 물을 타도 됩니다. 그리고 웅덩이 매매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투자자는 저점을 맞힐 필요가 없어요. 틀릴 수 있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니 틀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분할 매수를 시작하세요. 다만 시장이 자신의 생각과는 반대로 흘러갔을 때 그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워둬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